예, 오늘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내용이 제가 주식 투자를 횟수로는 뭐 얼마 안 뭐 긴데 사실 뭐 엄청나게 제가 집중을 하고 막 투자하고 한 기간은 10년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깨달은 점들, 느낀 점들,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느꼈던 거, 저희 그 멤버십 하시는 분들 저랑 6년 동안 함께 하면서 그 희노애락을 겪어서 코로나 시절부터 주가 폭락해가지고 2023년도 4년도 최저 절정으로 2025년도 4월부터 해서 이 시간을 겪으면서 절실하게 내가 다음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해서 앞으로 내가 더 주식 생활을 더 영위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는 좀 제가 나중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전제 조건인데요.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 100% 이하인데 우선 100% 이하라고 하는 거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요. 결국에는 부채 비율이 높으면요. 유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회사가 유증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의 빌린 돈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그걸 리스크를 안고 가는 기준이 100%입니다. 그래서 넘는 기업들 중에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도 몇 개 있지만 뭐 SKC 같은 경우에 유리기판을 하죠. 근데 이제 부채 비율이 100%가 넘기 때문에 선도 어렵고 되고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결과는 항상 참담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부채 비율 100% 넘게 되면은 장기 투자를 못 해요. 장기 투자라는 거는 뭐 내가 자의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물려가지고 물타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물 탈 수 있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탈 수 있지만 내가 정말로 1억을 탈 수 있고 뭐 5년, 10년 탈 수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대주주 지분이 30% 이상인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그 리노 공업과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리노 공업이 대주주가 한 9% 가까이 팔았죠. 그 여러 가지 목적가 있지만 그나마 그 목적은 다행이에요. 그냥 팔았다고 하지만 알고 까보면은 75살에 물려줄 자식은 있지만 그게 물려줄 걸 이제 승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뉘앙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죽기 전에 팔아야죠. 근데 그거를 시장에 파는 게 아니라 그 감사합니다. 제가 그거 사겠습니다라고 하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블록들로 파는 거니까 뭐 문제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주가는 빠졌지만은 대주주 지분이 30% 이상인 것은 결국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그 가치 그리고 그 오너의 마인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저는 지켜져야 된다는 거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책을 보면은 적자 기업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그다음에 적자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을 했는데 요즘에는 적자가 나면요 답이 없습니다. 물론 시장이 적자를 봤다 흑자를 봤다 할 수 있겠지만은 적자를 본 기업을 내가 투자를 한다. 말이 안 됩니다. 그거를 내 자식과 내 부모 또는 내 친구들에게 아니면 내 배우자에게 설득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런 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도 시가총액 1,000억이 안 되면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구멍가게로 보시면 돼요. 요즘에 이게 옛날 기준 1,000억이죠. 지금 뭐 2,000억 가까이 돼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핵심 제가 이제 강조드린 것 중에 뭐냐면은 이 회사의 포텐셜 지금은 비약하지만 미래는 창대하리라라는 그 포텐셜의 기준이 매출액 증가도 맞지만 저는 제가 쓰기 매출액 총이익률입니다. 결국에는 판 값과 내 원가를 뺐을 때의 총이익률이 결국에는 최대한 많이 팔았을 때의 한계 영업이익률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액 총이익률이 20%밖에 안 되면 이 회사는 아무리 팔아봤자 지금 이 구조를 탈피하지 않는 이상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투자 가치가 매력이 떨어지겠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매출액 총이익률을 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제가 좀 잠깐 요거를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자
보세요. 만약에 자, 뭐 메가 커피 이제 뭐 1,000원짜리 예를 들어 표현하기 쉽게 자, 100원짜리 하겠습니다. 100원짜리 제가 뭘 팔았어요. 여기에는 원가가 또 있고요. 원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고정비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이익이잖아요. 그럼 영업이익은 뭡니까? 요거죠. 요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제표에서 보시면은 가장 간단한 게 뭐냐면 재무제표를 이렇게 딱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 회계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나름 공부한 내용들을 좀 제가 말씀드려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맨 위부터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 예, 이거 아니고 자 재무제표 여기 보시면은 포괄 손익계산서 있죠. 포괄 손익계산서가 결국에는 빼기 자 보세요. 매출액에서요. 매출 원가를 빼요. 그럼 얼마입니까?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요. 그럼 판관비는 뭐 고정비도 있고 판매관리비, 인건비 뭐 쭉 다 있죠.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뭐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럼 영업이익률은 뭐예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얼마큼이냐 이게 영업이익률이에요. 근데 매출 총이익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거 매출 총이익률이 이겁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3,200억인데 매출 총이익이 1,500억이에요. 그러면은 매출 총이익률은 3,200억 나누기 3,200억 아니 죄송합니다. 1,546억 나누기 3,200억이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이 얼마다? 이거 나옵니다. 그럼 보시면 매출 총이익률이 46%죠. 48%, 50% 이렇게 되죠. 즉 영업이익이 이 50%를 넘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리노공업이 이 포고핀을 무한대로 팔았을 때 영업이익률이 49%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영업이익이 이미 40%대가 돼 있죠. 그건 얘는 완전 저스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성장은 계속 하고 있죠. 하지만 급진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매출 총 이익률이 상당히 좋은데 그 물장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장사인데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 가치를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원가가 죽골이 많아요. 근데 지금 뭐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해서 고정비가 이만큼이에요. 내가 이익이 이만큼밖에 없어요. 근데 얘를 2개 팔면 어떻습니까? 원가는 이만큼이니 고정비가 절감되죠? 반. 고정비는 한 개당 이만큼이니까 2개는 반 줄 거 아니에요. 3개는요? 더 줄죠. 무한대로 가서 어떻게 돼요? 얘가 고정비가 0원으로 되죠. 그러면 이만큼이 다 뭐가 됩니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포텐셜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매출액 증가율이 높아야지 된다는 뜻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매출 총 이익률을 봐야 된다. 이거는 제가 과거에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왜 제가 과거에 실수를 했냐라고 실수가 아니라 제가 잘못했냐라고 하면은 영업 이익률을 봤어요. 이것만 봤습니다. 이거의 모순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밑에 제가 써놨는데 이미 재무가 너무 좋은 기업은 오히려 리스크다. 왜 리스크냐? 더 이상 개선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미래 가치를 말씀드렸잖아요. 회사가 이미 영업이익률 최대를 찍었어요. 최대. 최대라는 건 뭐예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유가가 올랐네. 유가가 올랐더니 그거를 원가에 반영해가지고 비싸게 팔았네. 그랬는데 난 수출 기업인데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이 1,400원이 됐네. 막 이게 알팔팔팔팔 붙여가지고 영업이익률이 극대화된 거예요. 그럼 이게 계속 유지가 됩니까? 안 되죠. 떨어지겠죠. 그 영업이익이 최대일 때는 과거의 미래 가치가 반영이 돼 있죠.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는데요. 그럼 내가 최고점에 몰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높은 기업은 좋지만 영업이익률이 낮아도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 매출 총 이익률이 증가하는 기업이 왔다다. 저는 이거를 10년 넘게 투자를 하면서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걸 확인을 하시고요. 요즘에는 이제 국장이기 때문에 가동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가동률 체크는 제가 클래시스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동률이 100%가 됐잖아요. 가동률을 그 사업 보고서에서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완전 100%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가동률이 풀캐파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아, 공장을 증설하지 않는 이상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당히 제한적이죠. 환율이 늘어났거나 원가 절감에서 늘어난 이익이 늘어난 부분이 있겠지만은 가동률이 이미 풀캡하면은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은 공장을 짓지 않아도 늘어나는 회사가 좋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게 APR 같은 거 그렇습니다. APR은 공장을 더 짓지 않아도 어느 정도 한계치의 매출액 증가가 될 수 있겠죠. 왜냐면은 그거는 유통도 있고 물건을 떼다가 OEM 줘가지고 파는 것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필요한 창고와 유통망을 잘 갖고 있고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으면은 폭발적으로 계속해서 매출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이런 것들이 그 기업에 대한 어떤 그 해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 그 다음은 이제 국내에 그 내수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해외 매출처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해외 매출처가 없는 기업들은 안 됩니다. 특히 해외 법인이 없는 기업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에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위기시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결국에는 회사가 위기가 올 수 있죠. 그 위기를 극복하는 사례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좀 오래되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회사가 오래돼 있고 그게 성장하는 회사들 그런 것도 좋고 위기할 때 그 적자를 어떻게 빨리 모면을 하는지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수가 이제 유상증자 전환사채 이력 이건데 결국에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잖아요. 정작 필요하고 이 사람들이 그 궁지에 몰렸을 때 그 인간의 본성이 나타납니다. 그 과연 대표이사 또는 오너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를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꼭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 일단 첫 번째 필수 조건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뭐 이견이나 아니면 뭐 동의하시는 분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선택 조건이고요. 투자 판단 시점 기준인데요. 이게 알면서도 잘 안 됩니다. 잘 되십니까? 그리고 이거를 지키려면요. 인간이 아니어야 되고요. 로봇이어야 되고 급해가지고 살아남을 수가 없고 이 복장이 터집니다. 이걸 지킨다면은 나는 진짜 무조건 싸게 살 수 있다. 이거를 제가 이해하는데도 10년, 실천하는데 5년, 그리고 또 다시 반복하는데 5년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알면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거 여기 나중에 제가 이걸로 프린트 해가지고 제가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진짜로. 핸드폰 케이스가 아니라 수시로 볼 수 있게. 그러고 싶은 마음인데 지수 하락할 때 사세요. 왜 지수가 올라갈 때 삽니까? 어차피 올라갈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특히 지금 같은 장에서 아우 내가 사지 말걸 좀 버텼는데 그 다음날 막 SK하이닉스가 막 5%씩 올라가요. 어우 너무 지금이다 하고선 사버립니다. 언제가 그 최고점인지 몰라요. 신용 터져 나와야 됩니다. 왜 빚내서 산 사람들에게 돈을 벌어줘야 됩니까 내가. 그렇죠? 이미 신용으로 왕창 사놨어요. 근데 내가 거기다 위에다가 윗돈 주고 사요. 그러면은 나는 호구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거는 뭐 진리입니다. 근데 시정이 터져 나오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장밋빛 희망과 불꽃이 가득합니다. 거기서 내가 사지 않아야 될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죠? 근데 이런 판단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1억 이상 하기 힘듭니다.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수 조정 최근에도 3개월 조정이 있었지만은 그런 조정이 있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어느 정도는 흐름을 타야 돼요. 지수 빠졌을 때 사서 나중에 갖고 있으면은 그냥 주식 전문가 아니더라도 살 수 있다라는 거,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있지만은 뭐 상세한 거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테마 트렌드 분석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내가 사는 종목이 개별 종목인지 아니면 주류 종목인지 비주류인지를 보셔야 돼요. 주류 비주류 개별을 그러니까 주류는 알겠어요. 뭐 지금 반도체, 뭐 조선 이런 게 주류죠. 2차전 주류죠. 근데 개별과 비주류는 뭐냐? 자, 예를 들어 가지고 화장품 관련이에요. 화장품 관련은 지금 개별입니까? 비주류입니까? 지금은 비주류죠. 근데 그 비주류 속 안에 비주류 테마 안에 주류의 종목들이 있죠. 대장주들. 개별은 뭐냐면은 완전 다른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뭐 쓰레기를 주워서 파는 기업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고 뭐 핸드폰 케이스를 만드는 기업 그러니까 완전 그냥 이 회사가 그냥 어떤 테마에도 분류되기가 좀 어렵고 그냥 개별 회사예요. 뭐 세상에 뭐 상장된 회사 중에 다 테마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개별 회사인데 그 회사가 상장된 것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개별 주식입니다. 개별 주식으로 먹고 살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개별 주식 제가 느낀 바로는 개별 주식은 영영 소외될 가능성이 커요. 아니면 진짜로 개별 주식 같은 경우에 야금야금 매출액 증가하고 영업이익률 증가하면서 회사가 커지는 회사들은 언젠간 터집니다. 그런 건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다음 세 번째 요거 세력의 마음을 살펴보자 이건데 결국에 떨어진 거에 그러니까 올라간 거에 환희하고 떨어진 거에 이 슬퍼하면요 결국 주식 투자에서 망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력의 마음을 보고 예외적인 하락에 쫄지 말아야 돼요. 결국 다 급등 전에는 예외적인 하락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급등 전에 예외적인 하락 전에 상당히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시간을 끌고 주가를 흔들기 때문에 예외적인 하락에 작살납니다. 야, 이거 망했구나. 근데 쫄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를 또 깨달았고 그래도 뭐 중요한 내용인데 주식 시장에서 주식 투자에서는 이제 기다림이 필수다. 회사가 성장하는데 시간을 줘야 된다. 필수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몇 년을 기다릴 수 있냐라고 해서 내가 만약에 제가 투자를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5년입니다. 적어도 주식 투자에서 5년 정도의 기다림은 필요하다. 다들 여기 계신 분들 5년 정도 기다려서 수확을 얻었잖아요. 근데 내가 계속해서 불입을 했기 때문에 그 전체가 복리로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제가 딴 것들도 뭐 쭉 있지만은 좀 제가 생각해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상세한 내용들 저희 멤버십 하신 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자 매수 전략에서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영상 올렸지만 정찰병 무조건 보내야 됩니다. 정찰병 꼭 보내시고요. 분할 매수가 원칙입니다. 일단 분할 매수를 안 지키는 사람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0명 중에 한 90명 100명 중에 한 90명 됩니다. 그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90명 정도. 포트폴리오 구성 최소 5종목 안 하고 몰빵하는 사람 한 절반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호가창 아래에서 주문 거는 사람 100명 중에 한 20명? 한 20% 정도 상위? 그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신용으로 사는 사람. 요즘에 신용 사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작살 납니다. 작살 납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거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주가지수 기준으로 보자. 주가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냐 보고 보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누가 봤을 때는 야,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시겠지만 진짜 주식을 오래 하시고 살아남으신 분들은 야 그래도 저것만 지키면 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 일단 뭐 프로그램 매매 활용 전략 뭐 이런 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매도 전략 보겠습니다. 자, 기본은
이거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할 때 팔아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더 올라갔던데 참았어. 더 올라가. 역시 기다리는 게 최고야. 하지만은 지금 같은 상황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엄청난 예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야 더 급등할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적어도 5에서 10%는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좋다. 다음 매수 욕구가 강해질 때 매도. 물탈까? 물탈까? 불탈까? 야, 나 이거밖에 안 되면 더 넣어볼까? 하면은 갑자기 불타기가 되면서 평단가가 떨어지죠. 평단가가 높아지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매수 욕구가 강해질 때 매도. 15분 봉이 길이가 긴 봉일 때 매도. 이건 이제 저기 전문가분 계십니다. 비싸게 파시는 분, 잘 아시는 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대량 거래, 장대 양봉 후 저점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봉 시 매도, 십자 도지형 매도. 이거 제가 최근에 좀 오늘도 삼성전자 제가 강조드렸던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십자 도지가 대형주 위주로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공매도 쇼커버 이런 거 다 뭐 집어치고 중요한 것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는 매도. 내 예상과 다르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반도체가 급등했습니다. 내일 이 정도 수준이고 갑자기 뭐 뉴스도 안 나오고 외국인이 갑자기 사고 해서 내일 올라와 줘야 되는데 예상과 다르게 안 올라가. 시간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 너무 늘어진 것 같아. 내가 생각한 것보다 거래량이 많이 나온 것 같아. 이거는 상당히 주식을 많이 공부를 하신 분들에게 촉이 있는 겁니다. 뭔가 예상이 달라. 하지만 내가 매수했다라는 이유로 희망회로를 굴리지 말고 일단은 분할 매도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수 및 시장 전략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그 시황 리뷰 드리고 하는 것 중에 여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주가 지수 상승 10에서 15% 비중 줄이기. 주가 지수가 상승을 해서 만약에 주가 지수가 10에 15% 올라가면은 비중을 줄이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 지수가 단기 고점 시 10에서 15% 비중 분할 매도. 이게 포인트고요. 그다음 최근에는 잘 안 맞고 있는데 이게 선물 옵션 포지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수출동의 잠정 시점 이거는 뭐 제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용 잔고, 외국 회전율. 그다음에 항상 강조드리죠. 신용 잔고랑 회전율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순매수 기법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운영 원칙입니다. 기다림. 제가 강조를 드리잖아요. 매도 후 기다렸다가 다시 산 전략이 필요하다.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매도했으면 내가 수익 봤으면 내가 잘해서 수익 본 게 아니라 지수가 좋아서 수익을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익 봐서 매도하면은 또 사면은 매도한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종목 사가지고 더 급등할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프로그램 매매도 뭐 기초분 사용 뭐 이건 넘어가고요. 공포에 사야 됩니다. 지금 공포입니까? 좀 공포스럽나요? 아니죠. 공포에 사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비중 조절은 전체 주식 보유량의 최소 50% 매도할 때 의미가 있다. 자, 비중 조절에 대한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100%를 들어간 현금 1억인데 1억 다 들어갔어요. 근데 비중 조절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줄여요. 물론 유효한 거지만 진짜로 주가 지수가 38% 빠지고 그렇게 되는 그런 악조건 상황에서 내가 이겨내고 그게 비중 조절에 대한 의미로 다가서려면은 최소 50%를 매도했을 때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알아낸 숫자입니다. 적어도 50%는 매도를 해야 된다. 나중에 30% 매도했다가는 별 큰 의미는 없다. 마지막은 이제 선택을 많이 하지 말자. 계속해서 반복된 선택, 이거 오르고 저거 오르고 하니까 절로 가서 더 벌고 이러고 가서 더 벌고 오늘 돈을 못 벌어가지고 속상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택을 많이 하면은 결국 주사위 굴리기, 빠친코, 바카라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새기면서
오늘 좀 준비를 했고 다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꼭 이거 다 지키면은 진짜 제가 볼 때는 돈을 잃을 수가 없어요. 해보신 분 아실 겁니다. 제가 써놓은 이유도 저도 잘 안 지켜지고 절실하기 때문에 적은 거니까 꼭 여러분들도 실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